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신성델타테크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전후에서 이렇게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사례를 토대로 신성델타테크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이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지를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주식시장에서는요,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선반영의 시작점은 신고가고요. 신고가의 시작점은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고가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 이게 초전도체 관련된 이런 재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는요, 가격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한 7만원 정도의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정말 2, 3년, 길게는 한 4, 5년씩 그런 고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꼭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초전도체 관련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관련된 초전도체 종목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선암, 파워로직스, 이런 식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가장 강했었던 게 뭐죠? 선암입니다. 선암이에요. 선암은 초전도체를 실제 사업 모델로 잡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LK99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폭도 가장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암이 무언가에 관련이 없다, 퀀텀연구소와 관련이 없다, 이런 부분 다 떠나세요. 그냥 다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보면 선암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올랐고 그만큼 가격 부담이 있고, 그쵸? 가격 부담에 따라서 조정을 먼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먼저 받았으니까 반등도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임은 지금까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워로직스,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신성델타테크가 끝까지 버티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건 왜 그러냐? 퀀텀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퀀텀연구소는 LK99를 만들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자꾸 막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뭡니까? 음모론이죠. 저어넣기 하고 어디하고 짜고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일단 떠나야 돼요. 왜? 주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내가 피하려면요, 첫 번째, 고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 고가는 지나온 고가에서 형성이 됩니다. 지나온 고가는 여기 8월 달에 형성된 고가입니다. 그러면 왜 신성델타테크가 선암에 비해서 늦게 떨어졌을까요?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말고. 그게 신성 ST에 대한 상장건,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먼저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지키는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요걸 초전도체로 잘못 해석을 했을 때는요, 이쪽이 대장이네, 이쪽이 안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쪽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쌍복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을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게 위세 아이텍입니다. 자, 위세 아이텍의 주가를 보면요, 정확하게 쌍봉을 만들고 하락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위세 아이텍은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지금까지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25,000원부터 지금 8,000원이 됐는데도 반등의 상황은 묘연하고요. 무엇보다 보세요. 역배열 전환되는 시점부터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구간은 이 정도 구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내가 잡으려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0분이서 정확하게 신성델타테크를 요날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요날. 고가 잡은 거 아니에요. 6만원 넘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고, 제가 매도한 가격은 요 정도 가격입니다. 요 정도 가격. 저는 왜 먼저 매도를 했느냐? 저는 기준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음봉이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기준상으로. 그래서 제 매매는 그렇게 이루어졌었던 거고, 재매수하는 시점은 이 구간에서 잡았고 다시 여기서 동일하게 매도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자,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는 단타도 진행을 하지만 단타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단타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타보다 더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 구간이다. 요 내용이에요. 요런 부분을 이해할 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처럼 젠큐릭스 25%대 상승 중 이런 상승세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무료 소통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네요. 신성델타테크 31,650원. 그쵸? 5% 하락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하고 그쵸? 지금하고 가격이 약간 더 낮은 가격이네요. 아까보다 뭐 크게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세요. 5% 하락 중 계속 내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3만 원 이탈은 사실화되었습니다. 2만 원 초반까지 내릴 수 있다. 6만 원대 매도를 했는데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절대 매수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쵸? 계속해서 뭐 따봉하고 붙죠.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 진짜 걱정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신성델타테크. 그쵸? 올라가니까 다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자, 10월 10일입니다. 신성델타테크 고가 64,000원입니다. 62,800원대였죠? 그쵸? 64,000원 고가 나왔고요. 이미 고가 나왔고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아무리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이후엔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반등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반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게 대형주 그렇죠. 대기업의 비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올해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까지 강합니다. 오늘도 한 7, 8%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건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렇죠. 확인을 하지 않고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를 해도 된다. 왜? 하이닉스를 믿으니까. 그렇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고 이게 무한정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는 제가 어떻게 매도할 수 있었을까요? 밤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신성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10월 10일 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자, 보세요. 11월 10일, 10월 11일, 그쵸? DIT, 10월 11일 매수, DIT, 시초가에 바로 진행이 되죠. 이건 반도체 종목입니다. 전 반도체를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 10월 11일부터, 자, 보세요. 정확하게 요 날, 하루에 20%, 그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20%, 그쵸? 그 뒤에 쭉 올라가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굳이, 그쵸? 먼저 매도할 필요가 없죠. 쭉 올라갔을 때 일주일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내가 여기서 매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자, 보세요. 서남이 반등 나오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져야 됩니다. 왜?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대장주니까. 그럼 우리가 초전도체를 봐야 돼요? 신성델타테크를 봐야 돼요? 당연히 신성델타테크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쌍봉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고가를 제가 69,000원 고가를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한 6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다 팔고 나왔는데 그렇게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건 고가를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가 고가를 잡으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왜? 매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매수를 잘하면 굳이 고가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이 빠지면 외봉으로 인해서 상승하잖아요. 요 부분까지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반등을 확인하고 간다. 자, 제가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내려가면서 보시면 제가 계속 신성델타테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어제 급락 후에 되돌림. 그쵸? 유지되는 시세가 아닙니다. 매도. 자, 지난 금요일 신성델타테크 급락에 대해 주의해야 된다.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조심해야 된다.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그쵸? 요런 쪽 있죠? 흥구석유 요런 쪽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진행이 됐었죠. 당연히 이 단기 수익으로 실현을 시켰고요. 자, 반등을 하고 있는 54,000원 구간에서도 오늘 소폭 반등 중 신고가 달성했지만 고저차가 너무 크다. 최소한의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격 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4만 원도 이탈할 수 있다. 이미 저는 10월 17일 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고 있죠? 2만 원대는 확정이다. 왜?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내용을 그쵸? 아직 한 방이 남았거든요. 탈출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내가 정말 이 초전도체고 뭐고 이제 멘탈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자, 딱 주말까지만 제가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오시면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 수익이 나기 위한 전략을 매일매일 공유를 해 드리고요. 직접 종목을 그쵸?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10월 10일 그쵸? 10월 10일 위메이드 그쵸? 52,000원까지 1차로 기다린다. 58,000원이죠 지금 기다린다 그쵸? 그리고 밑에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장중매매 32,500원 이하 매수하겠다. 오늘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됐나요? 33,100원에 지금 종가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쵸? 여기에 매수하면 안 되는 근거를 알아야 된다. 그쵸? 이런 부분을 제가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진짜 멘탈 잡으세요. 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런 고가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요건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제 기준상 단기는 2주입니다. 2주예요.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지 이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 딱 가져가셔서 무조건 공부하시고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했을 때 내가 다른 종목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살아날 방법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어느 정도의 시작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일단 살아나는 게 먼저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